반갑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교수님들과 정치 커뮤니케이션 관계하는 저도 이 회장님이 부회장으로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제가 이게 부회장 자격으로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대선 전국 토론회를 했었고 올해는 내년 전국 전방 토론회를 하는데 3당에서 제일 핫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님은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우리 윤건영 의원님도 TV에 자주 나오십니다. 또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대변하기 위해서 더 자주 나오시는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그 정무기획 비서관을 지내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지내고 지금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를 늦게 해주신 우리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님인데요. 인천 남동구청장을 지내시고 지금 정의당 원내대표도 역임하고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에서 아마 일반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득표를 했다. 최다 득표. 예, 최다 득표에서 원내대표를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선거는 2004년부터 선거를 치르기 시작해서 이 모든 우리 선거를 알아야 정치를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진보 정당의 어떤 미래, 현재를 갖다 꿰뚫고 계신 분이라서 세 분을 모셨고요. 오늘 이 진행은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는 토론회라기보다는 각 당과 좀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그중에서 필요하다면 서로 논박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는 그렇다는 거를 갖다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일단 모두 발언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제를 5개를 잡았어요. 이게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지금 첫 해를 맡고 있으니까 윤 정부 평가 및 과제에 대해서 각 당 입장, 본인 입장을 갖다 이야기해 주시고 첫 번째 이 윤석열 정부 첫 해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고요. 이번에 보니까 어제 갤럽 조사에서 한 33% 나오고 일부 조사에서 40%까지 넘어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화물연대 때 원칙적인 대처 이게 많이 나왔거든요. 자, 윤석열 정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외부 시각도 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국면이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어요. 그래서 5년 임기 동안에 과연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해낼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번에 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얼마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반등의 계기가 되는지 아니면 또 다시 하락 국면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곤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적인 가치, 그러니까 무슨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시장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흔들려 있었던 국기를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지금 나토 정상회의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자유진영의 자리를 하게 됐다고 천명을 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 이런 것들을 바로 세워서 정리를 하면 지지율이 좀 회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해내는 게 이 정부의 숙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동안 보면 그전 정부도 계속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용산 중심의 판단과 생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좀 피로감을 좀 주었던 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이제 리던던시라는 용어를 좀 쓰는데요. 그러니까
버퍼존이 좀 있어야 되고 가외적인 성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문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멘트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뭐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국민들이 볼 때 불편했던 지점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지점이고 좀 더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뒤에 말씀 주실 두 분 의원님들의 하시는 평가를 오히려 저희는 많이 좀 듣고 그 점을 많이 감안해서 뭐 용산에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 그냥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가 2002년부터 인천에 가서 그 인천 지방행정 일을 좀 했어요. 그때 우리 배진교 의원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배진교 의원님하고도 그 전부터 인천시장 비서실이 있었죠. 그럼요. 그래서 잘 알고 있고 윤건영 의원님은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해서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면 많이 감안해서 전달해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같이 청와대에 다 계셨으니까 국정 기획을 또 하시던 분인데 제가 하나만 추가해서 물어보면요. 아마 국민들은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연두 기자회견을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준비 잘하고 있겠죠? 다음 주인가 어디 뭐 국민과에 대한 비슷한 형식의 포맷으로 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다음 주에요? 네네. 그래서 뭐 국민들한테 직접 듣는다라고 해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부분들 도어 스태핑 통해서 못했던 부분들 아마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그다음에 향후 그동안 국민들이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피력하느냐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 잘 정리해야 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전 우리 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대통령 청와대 뭐 이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연설이 첫해 연두 연설, 두 번째가 이제 보통 하면 8.15 기념식, 그다음에 3.1절 기념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국민과의 대화 형식의 토론, 그다음에 신년도에 내년도를 이제 총 정리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지금 있는 상승 기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앞서 박정화 의원님 말씀처럼 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쟁점을 가지고 토론하기보다는 각각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몸담은 곳이 야당이다 보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비난의 입장에서 설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윤석열 정부 평가는 앞서 박 의원님 말씀처럼 아직은 평가하기 이른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수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권력 구조상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을 얼마나 알차게 보느냐에 따라서 5년의 성과가 저는 좌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의 구체적 아젠다와 담론을 가다듬고 정부 조직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던져서 깨지더라도 이슈를 끌고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윤석열표 국정 아젠다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단임제에서는 시간에 반비례해서 국민의 관심도와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초기 6개월 내에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해야 될 과제들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난 6개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 그런 지점에서는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족처럼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를 본다면 상황관리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번 해외 순방에 있어서 순방의 결과와는 다르게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음으로 해서 순방의 모든 부분들이 다 성과가 사라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MBC 기자 전용기 태우지 않은 이슈가 더 커버렸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질과 다름없는 이게 옳고 그러면 나중에 차치하고서라도요. 그런 상황 관리를 하는 게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의 헤드쿼터에서 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박정화 의원님이나 또 전 정부의 또 청와대에서 일도 하셨고 또 국회에 또 야당으로 계시는 윤건영 의원님보다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게 오늘 토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쓴소리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6개월 됐는데 어떤 평가를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대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이제 당선이 되셨고 인수위 기간을 거쳤고 6개월 정도가 됐다면 대체적으로 대선 때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 그리고 뭐 약자와의 동행, 뭐 법치 회복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상으로 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후퇴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냥 공허한 대선 전 구호처럼 지금 6개월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제일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뭐 공정과 상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미 공정과 상식의 구호가 이미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약자와의 동행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도 놓고 보면 약자와의 동행을 구체화하는 예산으로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법치 회복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대선 때도.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법과 원칙에 있어서 많이 벗어났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행령 통치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뿐만 아니라 그 전 정권에서도 사실은 시행령 정치 때문에 상당히 국회와의 갈등들이 많았고 또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기관의 권위마저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사실 시행령 정치 또 시행령 통치를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비판했던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마저도 새롭게 들어서자마자 협치와 협력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쉬운 방식인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이야말로 법치 회복이라고 하는 근본을 저는 흔든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치를 가장 강조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에게 법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힘없는 노동자들 파업, 특히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사태를 보면 약한 자들에게만 법치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 사회자가 아마 공통적으로 아주 간단한 질문할게요. 윤석열 정부 아직 평가는 이르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 이 초기 6개월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6개월 지났습니다. 점수로 평가하신다면 우리 박 의원님부터. 한 뭐 이렇게 하면은 혼날 수도 있는데 한 75에서 80 좀 아래 한 뭐 B0 정도? B0 정도. 그래도 준수하네요. 우리 윤 의원님. 옆에 박 의원님 계신데 야박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 지표가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낙제 아닌가. 여론조사는 이 잘한다 30%, 부정적인 게 60%, 3대 6에서 아직까지 그 틀에서는 네, 네. 못 벗어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배진규 의원님. 사실 점수 매기기가 참 민망할 정도 수준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네.